치과 하면 다 통증이죠. 치과 관련된 감정은 다 통증입니다. 그래서 치과를 그렇게 다들 싫어하죠. 그런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환자분들한테. 치과 난 제일 싫다고. 예, 저도 치과 저도 치과 싫어요. 그 통증을 주는 치과가 되면 저도 싫고요. 그 대신 통증을 없애는 치과가 되면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통증을 예방하는 치과가 되면 더더 사랑을 받죠. 그래서 이제 치과는요, 가장 민감한 이런 부위에 통증을 다루기 때문에 치과 방문은 싫습니다. 그냥 싫어요. 그죠? 예.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치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통증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통증은 어떤 원인이 있다라는 거를, 통증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시그널이죠. 근데 통증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통증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지체하지 않고 그 원인을 제거를 이렇게 해주면 통증도 가라앉게 돼 있는 거죠. 그렇지만 원인을 계속 오랫동안 놔두면요, 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통증이 이 원인과 결과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다 보면 나중에 원인을 제거를 했는데도 그 결과였던 통증이 이제는 새로운 원인으로 시작이 됩니다. 나중에는 통증을 어떻게 하면 없애야 되냐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자, 이런 사이클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통증 컨트롤은 쉬워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원인이 됐던 거를 애초에 예방을 하면, 그러면 통증은 사실은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상으로서. 또 그뿐만 아니라 현상으로서의 통증 아니고 결과로서의 통증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원인으로서의 통증은 우리가 상당히 경험하기 어렵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몇 주 전에 저랑 20년 이상 교류를 해오던 선교사님이 갑자기 카톡을 하셨어요. 카톡을 하셔서 이 앞쪽에 있는 이 치아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 치과를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진통제 처방을 하고,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고는 신경치료를 아마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이 통증이 가지 않고 바람에도 찬물에도 레몬즙 같은 그런 시큰한 거에도 뜨거운 거에도 모든 반응이 이제는 통증으로 가는 상태까지 가신 거예요. 물론 그 선교사님 처음에 그런 상황이 금방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근데 그 발생 이후에 일주 정도 지난 다음에 문제가 더 악화되니까 치과도 가셨고, 그 다음에 걱정되니까 저한테 카톡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통제 좀 드시고, 그 다음에 항생제 받아서 드실 수 있으면 항생제를 좀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 치솔질, 치실 이런 상황을 좀 관리는 너무 열심히 하기보다는 조금 살살 하시라.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는 치아가 이렇게 닿지 않게 살짝 떼고 지나게끔 그렇게 훈련하시라고 했어요.
네. 그랬는데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이제 여기 이쪽으로 방문을 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한 1, 2주 후에. 그래서 오셨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아직 신경치료를 할 상황까지는 아닐 것 같아서 제가 위아래 치아 한번 물어보세요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밑에 치아와 그 아픈 치아가 아주 긴밀하게 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급처치로 이 안쪽 부분, 치아의 안쪽 부분과 밑에 부분을 살짝 조정해서 잘 닿지 않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근데 이거 문제가 애초에 어떻게 시작되셨냐 여쭤봤더니 생선가시가 이 안쪽에 이렇게 박혔다. 그때부터 붓고 아프기 시작하다가 이제 모든 자극에 굉장한 시림과 통증으로 반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원인은 있었고요. 이제 원인 제거는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아프고 붓고 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아마 밤에 많이 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면서 처음에는 시림의 현상으로 나타나죠. 치아는 항상 불편하고 자극이 반복적으로 되면 시려져요. 근데 어떤 선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간헐적인 통증으로 나타나고요. 또 그거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지속적인 통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속적인 통증으로 나타날 때는 신경이 회복되지 못하는 그 지경을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신경이 괴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과열하고 파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는데 이제 그 바로 넘어가기 직전 경계 부위에서 이제 진통제 좀 드시고 조처를 취하기 시작하시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불편하다 해서 이제 첫 번째 오셨고요. 제가 조정해 드렸고 주의사항들 제가 알려드렸고 그리고 나서 일주 후에 오셨어요. 많이 좋아지셨는데 제가 또 체크를 했더니 또 닿는 부분이 선명하게 닿는 부분이 아직도 있어서 조정 조금 더 해드렸고요. 그리고 일주 후에 한 번 더 오셨는데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현지에 있는 치과에 그때 방문을 하셨을 때 그 치과 의사의 말로는 아마 신경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신경치료를 해야 되나 보다 생각하셨는데 저한테 왜 이런 조정을 조금씩 해서 손쉬운 치료 약간의 조정을 왜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마 그때 굉장히 많이 아프셔서 그랬을 것 같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어떤 선을 넘기 전에는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쉬운 것부터 저는 해본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저는 혹시나 해서 항생제까지 그때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를 다 하고요.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는 이제 나이가드를 맞춰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이클이었냐면은 조금 불편하니까 밤에 의식 없을 때 더 꽉꽉 물게 되고 이를 이렇게 갈게 되고 그래서 아프기 시작했던 치아는 더 많이 아프게 되는 그런 상태로 되는데 더 많이 아플 때는 밤에 더 많이 물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이 하나의 결과로 시작됐지만 그 통증이 이제는 자체적인 힘을 발휘해서 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던 거예요. 그 통증이 상황을 이끌어 나가니까 우리 몸은 더 긴장하고 꽉 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티슈가 파괴가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더 길어졌으면 아마 신경이 죽었을 거예요. 자, 비슷한 예로 깊은 충치 치료 아니면은 크라운을 씌워야 되기 때문에 크라운을 씌울 때는 우리가 치아를 덮는 크라운을 씌울 때는 치아를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금 깎아서 씌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깊은 충치는 신경이 여기 있으면은 충치가 깊으면은 여기까지 다 긁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필링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만약에 그 치료를 할 때 마취를 한 경우와 마취를 하지 않고 똑같은 치료를 했을 때 그 두 가지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마취를 하고 통증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치료를 다 했어요. 그때는 신경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꽉 무는 현상도 그렇게 심하게 나오지도 않고요. 나타나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똑같은 치료를 했을 때 마취를 없이 치료를 하게 되면 엄청난 통증이 유발이 됩니다. 그 통증이 엄청나게 유발될 때는 우리 몸이 편안하게 릴렉스돼 있고 치아가 안 닿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상황은 이제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몸을 더 긴장하게 되고 물게 되고 물었을 때는 치료받은 그 치아와 그 위치아가 더 많이 자극을 하게 되고 통증을 더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순환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신경이 죽는. 치아 안에는요 신경세포와 혈관들과 그 다음에 그 외에 티슈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그 티슈들이요 아주 단단한 구조물 속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치아에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신경과 혈관이 이 끝을 통해서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서 들어갔다가 동맥 그 다음에 정맥을 통해서 다시 나오게 돼 있죠.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극을 받든지 아니면은 이런 자극을 받든지 온도 차이가 있든지 어떤 지속적인 자극을 받으면 그 치아 안에 있는 티슈들이요 이제 염증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압력이 생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치면 티슈가 붓죠. 네. 염증기가 있을 때는 항상 부종이 같이 오죠. 네. 혈액순환이 되면서 그 부종이 빠지게 돼 있는데 근데 지금 치아 내 티슈들은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서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이 티슈들은 단단한 치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붓게 되면 이제는 그 압력 때문에 혈액순환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끄트머리에 작은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경 조직은 회복될 수 있는 그 커패시티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마취 없이 치료를 했을 때 그 엄청난 자극이 신경세포에 전달이 되면 그럼 신경세포는 그냥 며칠 후에 그냥 죽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진료를 하면서 알게 된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들은요 통증은 필요하지만 그 필요 이상은 원하지 않는다. 지속되지 않게 하자. 그리고 가급적이면 통증을 느끼지 않게 매스킹을 하자. 그러니까 마취를 한다는 거는 눈을 덮는 거예요. 신경에 눈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본 게 없는 거예요. 신경은. 마취의 작용은 신경의 눈을 가리고 우리는 어떤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신경의 눈을 가렸던 거를 이렇게 벗겨보면
치료가 이미 돼 있네, 이제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 또 다른 예로는 우리가 깊은 매복된 사랑니 발치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뼈 이식을 해서 뼈를 만들어서 거기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한다거나 할 때 그 범위 자체가 깊고 광범위한 치료를 하게 되면 그럼 잇몸을 좀 많이 열겠죠. 그리고 뼈 이식 재료도 많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깊은 매복치는 뼈를 제거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리고 수술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예. 그렇게 해서 치료를 끝냈어요. 그렇게 끝나면은 이제 마취가 한두 시간 후에 풀리면서 이제 통증이 밀물처럼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가장 효과적인 거는 처음 3일 정도, 수술 받은 하루 이틀 3일 중에서 첫날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일단 3일 정도는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통증을 최대한 느끼지 않게 지나갈지를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통증 자체가 3일을 넘어서 일주일, 2주일 그냥 방치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 조직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인이 다 제거되고 티슈가 다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신경은 계속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 전달이 계속된다, 통증을 내가 계속 느낀다라는 거는 우리가 몸에 더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근육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 전달할 때 그 전달 물질을 유발했던 거가 오히려 더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태. 그래서 그 부위 자체에 염증이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보는데요. 그래서 수술이 끝났어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3일 동안은 적어도 통증을 느끼지 않는 어떤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그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거는 밖에 수술받은 부위 얼굴 쪽에 얼음팩을 대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입 안에 이만한 얼음을 하나씩 계속 넣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게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수술 부위는 더 직접적으로 수술 부위를 시원하게 콜드 다운 할 수 있는 거는 밖에 아이스팩보다는 입안의 얼음이 제 경험으로는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덜 붓고요, 피가 덜 나고요, 통증을 덜 느끼게 되고 열이 덜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수술받은 부위를 차갑게 해둠으로 해서 그 부위를 약간 픽스 시키는 듯한 느낌이 생겨요. 근데 이제 반대로 뜨거운 거를 쓰시거나 움직임을 많이 하거나 하다 보면 그 부위는 붓게 되면요, 그 다음에 그 수철, 실을 이렇게 했던 것들이 풀리기도 하고요. 나중에 부은 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실이 더 느슨하게 돼버려요. 예. 그리고 느슨하게 되면 안에 뼈 이식했던 것들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통증을 1, 2주 훨씬 더 오래 느끼게 되고 힐링이 느려지고 또한은 치료 결과에 악영향 또한 올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첫 번째 3일을 어떻게 하면 통증을 느끼지 않으면서 가장 편안한 상태로 진행할 수 있는가, 거기에 한 가지 더 들어가는 게 이제 소염 진통제를 처음 하루 이틀은 충분히 드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3일이 됐을 때 통증이 거의 생기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진통제 사용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치료 결과가 가장 좋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페인 컨트롤이 가장 쉬웠어요. 통증 약에 대해서는 사실 최소한으로 가장 지혜롭게 그 대신 적절한 타이밍, 초기에 진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치료받을 때 마취가 확실하게 된 걸 확인하고 치료를 합니다. 약간이라도 불편하고 시리면 바로 손 드시라. 그러면 제가 멈추죠. 아프기 전까지 가지 말고 약간의 시림이 있으면 이거는 마취가 충분하지 않은 거니까 바로 손을 드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처음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마취를 충분히 하고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온몸의 긴장을 이렇게 해요. 손을 꽉 쥐고 이렇게 온몸의 긴장을 하시면서 치료를 받지만 이제 그분들이 제가 드린 약속대로 하는 것을 보시면 약간 불편하면 손을 들죠. 제가 바로 멈추죠. 그리고 마취를 조금 더 해드리죠. 아니면 마취가 더 될 때까지 기다리죠. 이제 그런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이제 그분들의 반응이 바뀝니다. 치료를 받을 때도 이렇게 움츠렸던 게 여기는 아프면 치료 안 하구나. 마취가 될 때가 충분히 마취가 돼야 치료가 되는 거구나 가 일상화되죠. 그럼 치과 방문 자체가 그 스트레스가요 점점 떨어집니다. 물론 이제 마취 주사를 맞을 때의 불편감이 있죠. 잠깐의 불편은 감수하고 그 이후에 치료를 쭉 받으실 때 불편감이 없다면 그러면 대체로 치과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죠. 치과는 통증을 주는 데가 아니라 결국은 통증을 없애주는 곳이구나. 그리고 통증을 예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곳이구나 라는 인식이 바뀌게 되는 거죠. 통증이 필요하지만 통증을 키우지 마시고, 그리고 통증을 길게 유지되게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을 제거를 하고 나서도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 조직만 액티브한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신경 조직이 액티브 할 때는 주변 티슈를 파괴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결국은 결과가 원인이 돼서 그 조직을 파괴하는 상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한 예로요, 대상포진은 우리 이 큰 범위를 관할하는 신경을 따라서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저하돼 있을 때, 그래서 보통 이제 60대 70대 이후에 한 번씩 그렇게 발현이 되죠. 따끔따끔 하면서 수포가 생깁니다. 그러면 보통 2주 정도 지나면 수포가 딱지가 생기면서 이제 서서히 피부 자체는 낫게 되는데, 그 신경을 타고 나왔던 바이러스가 그 신경을 엄청나게 활성화시켜 놓고는 이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경은요, 이제 1년, 2년 동안 스위치가 계속 켜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따끔따끔거리게 되죠. 그 따끔따끔거림으로써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다음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오래 가기 때문에 없어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게 돼서 우울증도 생기기도 하고 그 피부 자체에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대상포진이 막 시작될 때
그때 소염 진통제를 1, 2주를 계속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포진을 지나가면서 약간의 불편함 정도만 있게 되는 상태로 대상포진이 끝나는 것을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만약에 따끔거림과 불편감과 아픔이, 통증이 상당 수준까지 오게끔 놔둬버리면 이제 그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소염 진통제를 지혜롭게 잘 쓰셔서 거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지나가죠. 그러면 수포가 없어지고 딱지가 다 떨어지고 피부가 다 완전히 정상화되면서 신경의 그 발작적인 통증 효과 또한 같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마치 아까 마취를 하고 치료를 했었을 때와 마취를 하지 않고 치료를 했었을 때의 그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신경으로 하여금 너는 몰라도 돼 하고는 그냥 눈을 덮어 버리고 처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신경 눈을 덮었던 거를 이렇게 제거를 하면 신경은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어떠한 자극이든지 그 자극은 솔질에 의한 긁힘이든 아니면 긁힘과 또 찬 거 뜨거운 거 동시에 가든 아니면 밤에 이를 갈아서의 충격이든 주기적으로 레몬즙이나 이런 시큰거린 것을 좋아해서 계속 마시는 것이든 간에 이 여러 복합적인 자극이 계속 반복되면 그 반복되는 자극으로선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시림입니다. 치아의 시림. 그것이 더 진행되면 간헐적인 통증, 그 다음에 그것이 더 진행되면 지속적인 통증으로 되면서 어떤 티슈들의 파괴가 올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시림이 있을 때 내가 뭔가 조처를 취해야 되겠구나. 간헐적 통증 아니면 지속적 통증으로 가기 전까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거는 자극적인 뭔가를 하고 있구나 라고 본인 스스로를 보시고 살피시고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